일본의 가전업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한국 및 중국계 업체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경제의 기둥인 자동차 산업까지도 급속한 디지털화와 서플라이 체인의 수평 분업의 흐름을 받아 그 경쟁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EV는 일본이 잘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EV에는 대략적으로 말해서 근간이 되는 세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동력을 타이어까지 전하는 구동계로서 전기 모터와 리튬 이온 전지, 그리고 전압을 변환하는 제어계의 장치인 파워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의 상당수는 모두 일본이 자랑으로 여겨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니온 전사는 전기 모터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원래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의 가전 기술로 넓게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파나소닉, 도시바, 소니라고 하는 멤버가 갖추어집니다. 즉, 개개의 기술에서는 일본은 아직도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의 히에라루키 구조, 수직 통합형의 산업 구조는 틀림없이 붕괴 프로세스를 걸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기업도 있겠지만 구조 자체는 확실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상처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붕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투 방법의 룰은 크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에 적응한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가전 산업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함께 일본 경제를 견인했던 가전 메이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한국 및 중국계의 메이커에 밀려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의 가전 산업이 재편된 큰 요인은 수직 통합형에서 수평 분업형으로 생산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수직 통합형은 제품 개발에서 생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한 회사 또는 한 그룹에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 수평 분업형이란 제품의 중심이 되는 부분의 개발 및 설계 등은 자사에서 실시하지만 그 이외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외부에 위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킵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을 전 세계 업체에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신제품의 개발 및 설계나 아이폰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평 분업의 한 예입니다. 중국의 심천과 같은 장소에 가면 가전의 산업 구조가 마치 겹겹이 쌓아 올린 밀푀유 빵과 같이 몇 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도면, 금형, 부품, 조립, 제조라고 하는 공정마다 각각 독립된 기업을 선택해 발주하면 자사 공장이 없어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새로운 가전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직 통합 모델을 고집하던 일본 대형 가전 산업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가전 산업에서 일어난 수평 분업의 물결은 자동차 산업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EV를 전기 모터, 파워 일렉트로닉스, 리튬 이온 전지, 기어 등의 기관 부품별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업에 발주해 모든 것을 차체에 탑재하면 완성되어 버립니다. 마치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심플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수평 분업 모델을 자동차 세계에서 가장 먼저 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주식 시가총액에서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자동차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메이커를 가볍게 앞질러버린 테슬라입니다. 2003년에 테슬라가 창업했을 때 근간이 되는 EV 시스템은 미국의 EV 벤처 AC 프로펄전으로부터 공급된 것이었습니다. 영국 로스터에서 공급받은 엘리제의 차체를 자사의 로드스터에 유용해 전기 모터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조달한 부품으로 한 대씩 조립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테슬라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는 사실 자동차 광은 아닙니다. 그 대신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EV 전문 메이커인 테슬라의 사업을 개시했다고 하는 편이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 가까울 것입니다. 가파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역시 전동화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차량 생산은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역이지만 자동화나 배차 시스템 등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글이나 우버도 연구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와 차제 기술 이외의 분야에서는 IT를 비롯한 기업들이 잇따라 참가하고 있고 그 흐름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향후 동향을 나타내는 키워드인 케이스의 생각에 입각하여 모빌리티 산업을 구조화하면 커넥티드는 AI, 클라우드 플랫폼, 자동화는 자동 운전,
쉐어링은 오퍼레이션,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 전동화는 차량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커넥티드와 전동화 자동화를 조합한 것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버라고 하면 쉐어링 회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커넥티드의 힘을 이용해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자동 브레이크 등의 안전 기능인 ADAS는 개발이 진행되어 한층 더 고도의 세미 자동 운전이나 완전 자동 운전으로 이행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기존에는 철도 회사 등이 담당해온 분야로 인프라 투자에 고액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IT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작은 투자액으로도 오퍼레이션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의 정해진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전처럼 부품 수가 적고 산업 구조가 단순한 것이라면 몰라도 자동차는 공급망이 복잡하며 들어가는 기술도 다양하다.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도 독특하다.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만 만들 수 있고 팔 수 있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제조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소프트웨어나 IT 산업을 축으로 한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정도로는 자동차 산업 구조의 큰 틀이 변화하는 일도 없고 하물며 거대 산업이 붕괴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 수직 통합형 공급망이 든든한 기반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세계의 추세를 외면하고 일본 내 자동차 산업의 산업 구조 개편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과거에 심취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해마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고정밀 센서와 기능을 탑재하고 통신 장비까지 요란하게 설치하면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원재료 단가까지 상승하고 있고 충돌 안전 기준이나 배기가스 기준이라고 하는 규제 강화 영향까지 겹치면서 자동차의 원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 피아트 그룹 월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에서 영업이익률 1위는 23.2%를 기록한 페라리였습니다. 대당 이익은 무려 약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반 자동차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 2위를 차지한 중국의 지리 자동차는 9.9%이고 3위인 도요타 자동차는 8.5%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인 스바루는 자동차 한 대당 이익이 약 363만원입니다. 일본 업체 중에서는 닛산, 미쓰비시, 마츠다의 차 한 대당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이제는 차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는 길은 새롭게 탄생하는 커넥티드를 비롯한 거대한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루빨리 갖추고 경쟁 영역과 협조 영역을 구분해 스스로의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한 가전 메이커 경영자는 지금의 싸움 방식이라면 질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그 메이커는 망해버렸고 외국 자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계는 조만간 일본 가전 업계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